안녕하세요. 장사의 달인 팀입니다. 오늘은 중국집 창업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8월의 중식 송하용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8월의 중식 운영 중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매장 어디서 운영 중이신 거죠? 현재는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네, 한 1년 6개월 정도 지금. 1년 6개월 정도. 지금 가맹점도 좀 있죠? 몇 개 있는 거죠? 가맹점이 현재 20개 정도. 가맹점이 20개 정도? 네. 많이 있네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럼 왔습니다. 어떻게 뭐 서울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에도 있는 건가요? 서울에도 있고요. 지방 전체적으로 좀 곳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 곳곳에 있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중국집 창업을 외식업 처음 하신 거라고요? 요번요? 네, 처음입니다. 아니 중국집이 원래 좀 이게 요리하는 거나 그런 게 조금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요? 어떻게 중국집을? 원래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제 주방 인력 부분에 대해서 좀 외부에서 이제 셰프분들을 모셔서 처음에는 운영을 하다가 이제 뭐 다들 뭐 아시겠지만 중식이 인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그대로 한번 경험을 좀 한 후에 이제 이거를 매번 주방 인력을 바꿀 수가 없으니 이래서 아무래도 좀 끌려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까 이거에 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일반 뭐 집에서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정도의 이제 경험과 실력이 있으시면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끔 좀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예 그냥 그러면 주방장을 뽑아가지고 창업을 하신 거고. 그렇죠. 주방장 인건비가 중국집은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비싸죠. 일반 한식이 뭐 요즘에는 뭐 어쨌든 인건비가 이제 비싸다 보니까 일반 한식도 뭐 주방 실장급이라고 하면은 한 300에서 350까지도 이제 한식이 이런데 중식은 한 업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더. 100, 그러면 400에서 한 500 그렇죠. 정도. 근데 뭐 어쨌든 요식업에서는 중식만큼 또 확실한 게 없다고 판단이 돼서 요식업에 대한 뭐 어쨌든 갈망은 있어서 어떻게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그걸 지불을 해서라도 저희가 어쨌든 뭐 방법을 지금 좋은 방법을 찾고 좀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직접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풀어놨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주방장을 써가지고 창업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좀 소스를 만들거나 그래가지고 그렇죠. 현재는 이제 신규 직원이 오더라도 이제는 저희가 단순히 뭐 한 이틀이나 3일 정도의 교육만으로도 2, 3일 정도로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오셔서 뭐 말도 안 통하지만 세계 공통이잖아요. 요리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중식은 특히나 더 그렇고 그래서 뭐 대략적인 뭐 모션 설명만으로도 몇 번의 교육만으로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직영점이 몇 평이에요? 지금 한 35평 정도. 35평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월 매출이 얼마 정도 나와요? 현재는 이제 뭐 작년 1월부터 꾸준히 뭐 배달 홀 포함해서 1억 5천 정도가 나오더니 그때부터는 꾸준하게 1억 5천 정도? 내려가지 하루에 한 500만 원 파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평일날 뭐 한 300에서 400이 왔다 갔다 하고요. 300, 400. 주말이 이제 폭발적입니다. 중식은 주말에 탑이라는 건 누구나 그래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한 700에서 800까지. 700에서 800.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럼 지금 홀 위주예요? 배달 위주예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홀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고 홀은 좀 약하고 배달 매출이 거의 한 1억 정도 1억 정도 왔다 갔다 하고 5천 정도가 홀 매출. 현재는 그러다. 지금 메뉴가 몇 가지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랜차이즈 가맹을 이제 내드리는 입장으로 이제 봤을 때 메뉴가 뭐 이렇게 간소하고 이렇게 적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노렸던 부분이 이제 잠깐 뜨고 마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로 하고 싶지 않아서
뭐 나름 이제 구상하고 연습을 예. 하게, 그리고 처음에 주방 실장님을 썼기 때문에 인력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굳이 메뉴를 간소화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개에서 25가지 정도. 20개에서 네, 25개 정도.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경쟁을 기존 프랜차이즈 중식집들이 아닌 뭐 동네에서 오래된 1등 중식집들 예. 네, 그들과의 싸움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처음부터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네. 지금 보니까 약간 저가인 것 같은데 지금 네. 짜장이나 짬뽕이 한 얼마 정도 판매하는 거죠? 짜장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저희가 3,900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제 간판에도 이제 들어가 있어요. 3,900원. 네, 예.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미끼 상품이고요. 예, 네. 매출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짜장면이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예, 예. 근데 한 3등이나 4등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예. 1등 아니에요? 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만 봐도 이제 고객들은 무조건 싸다고 먹는 게 아니고 1,000원, 2,000원을 더 주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예, 내가 더 좋은 재료를 쓰는 음식을 이제 찾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차돌짬뽕. 차돌짬뽕. 예, 그리고 2등이 뭐 탕수육. 예, 뭐 이런 실질적으로 짜장면 같은 경우는 3등, 4등 정도. 주로 예, 단품으로 나가나요? 세트 메뉴로 많이 나가죠. 중식은 역시 세트지요. 세트로? 예, 아무래도 세트 메뉴고요. 실질적으로 짜장면 3,900원이라고 해서 객단가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정도. 테이블 단가 한 25,000원 정도. 배달 포함해도 25,000원 정도. 25,000원 정도. 네,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진은 얼마 정도 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면이 싸다라는 얘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프랜차이즈다 보니 간편화를 구상을 해놓다 보니 무작정 이제 뭐 싸게만은 이제 구성력을 해놓지는 못했어요. 예. 그래서 대신 인건비가 좀 들 나가고 이제 면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편화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실질적인 개인 매장들보다는 마진율이 썩 월등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재료 비율이 한 33에서 35%. 그럼 뭐 일반 외식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중식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시다 보니 아무래도 면이다 보니 그런 부분 밀가루는 정말 싸지 않냐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래서 뭐 다른 요식업에 비하면 절대 밀리지는 않죠. 네. 그래서 33에서 35% 정도. 35% 이게 용기값까지 포함된. 포장할 때 포장 용기값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익률을 봤을 때는 한 35에서 37 여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하나 궁금한 게 중국집이 진짜 막 이게 조리 난이도가 센 아이템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렇죠. 네. 아까 20개 정도 매장을 오픈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초보자도 창업이 가능한가요? 어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처음엔 창업 상담으로 오시면 이제 예비 창업자들의 좀 이런 내공을 조금 이렇게 느껴봐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점주님 중에 한 분은 부동산 하셨던 사장님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난감하다. 근데 뭐 하겠다고 오셨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해놨는데 이게 못하면 이거는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가지고 있던 이제 교육 그런 내용으로 풀어봤는데 결국엔 그분도 해내시더라고요. 얼마나 배우신 거예요, 그분? 그분은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실질적으로 저희는 기준은 한 1주 정도 두는데요. 그분은 전혀 요식업에 관여했던 분이 아니라 부동산 하시다가 뭐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한 2주 정도 교육이 2주 정도?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현재 가맹점을 운영 중에 있으세요. 그러면 조금 뭐 음식을 뭐 기본적으로 하실지 않은 분은 만 일주일 정도면 되는 거고. 네, 일주일 정도면 풀어나가죠. 아예 그냥 뭐 진짜 뭐 못하시는 분은 한 2주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웬만한 거는 좀 쳐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예상을 하실 때, 뭐 요즘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잘 되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오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중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 중식은 일반 요식업이랑 다른 그들만의 리그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픈을 하면은 본인들이 이 정도면 매출이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고객들이 찾아주세요. 아무래도 가장 대중성 있는 음식이다 보니. 그래서 좀 당황들 많이 하시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나와서 당황하지.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아직 숙달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본사에서 노하우적으로 이제 많이 좀 관리를 해드리는 부분. 그러면 직영점 와서 뭐 일주일이나 뭐 그 정도 교육 받고 오픈할 때 또
교육을 또 해주시나요, 매장에서? 네, 정식으로 이제 저희 본사 직원들이 정식 이제 메인 셰프랑 저희가 이제 홀 관리 직원분들이 파견 나가서 동선부터 그리고 이쪽 직접 교육을 받으셨던 거에서 1부터 100까지 다시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아무래도 배달 시장이 크다 보니 배달앱 같은 경우도 본사에서 뭐 일단 하셨던 분이든 경험이 없던 분이든 저희가 모든 걸 다 세팅해드리고 한 달 정도 더 모니터링도 해드립니다. 해주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좀 신규 창업보다는 좀 업종 전환이 많은 형태죠. 그렇죠. 어떤가요?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으시려다 보니, 그러니까 A라는 업종, B라는 업종, C라는 업종을 이제 막 다 경험을 하시고 하실 거 다 하시고, 예. 뭐 아무래도 창업 시장이라는 게 유행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중식이라는 가장 대중 있는 음식 쪽으로 결국에 시선을 돌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부터 보면 예비 창업자들이 중식에 대한 거는 계속 갈망하고 있었는데 창업에 대해서 알고도 계세요, 중식은. 그렇죠. 근데 접근하기가 일반 창업자분들이 그렇죠. 중식은 어렵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이제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조리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반조리라고 하더라도 100%다 편리성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음식은 어쨌든 고객의 재주문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0%의 장벽이었다 그러면 한 50% 30%까지는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중국집이 개인 중국집이 100위의 난이도라고 하면은 파라리 중식 같은 경우는 50%, 40% 정도에서 조리 난이도다. 그 정도면 일반 음식점하고 거의 좀 비슷한 그렇죠. 수준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식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저희 거를 뭐 저희가 정식으로 3회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이틀만 하시고 이거는 이제 할 수 있겠어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럼 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공을 해주시는 거세요? 이제 중식에서 흔히 이제 면을 이제 반죽을 친다 그러죠. 반죽을 치고 재면을 해서 이런 분들은 이제 흔히들 저희끼리 얘기로 면장이라고 하는데 면장의 급여가 뭐 시중가로 시세로 나와 있는 이제 급여가 대략 350 정도 내외예요. 350. 면 만드시는 비싸죠. 진짜 다른 인력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장의 그 급여를 빠지는 그거에 저희가 이제 일반 라면처럼 일반 라면이라고 해서 이제 건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요. 최대한 수타를 친 것처럼 맛을 내기 위해서 생면으로 생면으로 공급을 해주시는 건가요? 프랜차이즈들이 가장 프랜차이즈 중식이 가장 이제 취약한 부분이 면이에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접근성을 이제 100% 싱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생면으로 1인분씩 포장돼 있고 우리가 물이 끓면 라면을 넣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현재. 그거는 유통기한이 얼마 정도 돼요? 생면 같은 실질적으로 1년 정도 되고요. 1년? 네, 전혀 유해 상품을 쓰지 않고 저희만의 가공 비법으로 만들어 놓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마트에서 이렇게 면 사다가 집에서 끓인 거하고 중국집에서 먹는 거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그게 뭐가 틀릴까요? 그게?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삶는 법인가요? 아니면은? 그쵸, 삶는 법이죠. 저희가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면을 간편화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아무런 교육 없이 그냥 끓는 물에 넣었다가 바로 꺼내는 방법은 아니에요. 저희만의 또 나름대로의 명의 레시피도 있고 뭐 이런 거는 결국 교육을 통해서 뭐 습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하우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중식을 아무리 요식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중식을 처음 접하시면 다시 또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그 정도의 마음가짐이시면 저희 거를 좀 풀어나가는 방법이 쉬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장님, 그럼 이제부터 뭐 중국집 노하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중국집 주방하고 지금 일반 한식 주방하고 좀 구조가 틀릴 것 같은데 특히 화구 같은 거는 일반 들어가는 간택기하고 똑같은 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 간택기는 아니고요. 이제 중식 전문 화구라고 해서 일반 간택기랑은 아예 모양이 완전히 다르고요. 이제 직화 화구처럼 생겨서 이제 좀 한 2배, 3배 정도? 일반 간택기 일반 간택기보다 한식 있는 것보다 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식화구의 특징은 이거예요. 이제 빠르게 조리를 해서 빠르게 이제 음식을 빼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뭐 남성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터보라이터 있잖아요. 네. 터보라이터처럼 이제 중식화구 같은 경우는 밑에서 불이 그런 식으로 세게 그쵸, 빠르게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중식은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매출이 어쨌든 높다라는 게 좀 이렇게 판단 공개적으로 돼 있어서 이 음식을 빨리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간택기보다는 아무래도 중식화구를 예, 저희도 선호해서 넣고 있고요. 그리고 센 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센 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중식화구 하나는 일반 간택기의 뭐 1대 한 50 정도. 그 정도로 1대 50이 뭐죠? 네, 그러니까 일반 간택기 불이 1이다. 그러면 한 50배 정도로 이제 그렇게 쓰다고요? 네,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간택기로 만약에 뭐 일반 짜장 그 한 타스를 이제 볶는다 하면은 뭐 팬을 달구고 이걸 끓이고 하는 시간이 한 30분 40분 정도 달구는 데만 한 20분 걸릴 거예요. 중식 팬은 아무래도 더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중식 전문학으로는 뭐 한 5분 이 정도. 그래서 그리고 나죠. 이게 짜장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뭐 간짜장이야 그때 볶더라도 짜장 같은 경우는 좀 미리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한 몇 인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한번 중식 전문 이제 화구에 중식 웍으로 이제 한번 볶았을 때 꽉 채웠을 때 한 50인분 정도 나오고요. 50인분 정도. 네, 50인분 나오고 실질적으로 손님이 짜장면 짬뽕을 시켰을 때 왜 빨리 나오냐면 실질적으로 짜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야채가 더 이제 녹아들면서 이제 맛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먼저 만들어 놓은 후에 워먹이 이제 흔히 증탕기라고 아시고 있는 그 기물에 이제 짜장을 옮겨 놓고 손님이 짜장면을 시켰을 때는 실질적으로 면만 삶아서 바로 퍼주는, 그렇죠. 그래서 면을 삶는 시간은 한 2분 정도. 2분 정도. 그래서 저희가 식당 갔을 때 짜장면 시키면 빨리 나오는 이유가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짬뽕도 미리 좀 만들어 놓는다. 짬뽕도 이제 미리 만들어 놓는데 짬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야채가 이제 죽이 되면 맛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영 노하우에 따라서 내가 오늘 짬뽕이 한 5인분 들어올 것 같다, 뭐 20인분 들어올 것 같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1시간 타임으로 한 5인분 정도만. 짬뽕은 한 번에 뭐 50인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뭐 5인분, 10인분 손님 오는 거 봐가지고 조금씩만 한 번에 1인분씩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개념으로 가는구나. 워낙 조리 과정이 간단하다 보니까 뭐 옛날 이제 개인 중식집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게 부담이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짬뽕이 뭐 나중에 이제 상해서 뭐 아니면 오래돼서 야채가 이제 죽이 돼서 버리는 것보다는 5인분, 10인분씩 좀 끊어가면서 만드시는 게 더 효율적으로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궁금한 게 하나가 짬뽕에 들어가는 국물하고 볶음밥 시키면은 서비스로 나오는 짬뽕 국물하고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은 똑같죠. 똑같은데 어쨌든 근데 회전율 때문에 볶음밥에 나오는 짬뽕 국물이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쨌든 조금 먼저 만든 거를 빨리 빼버리죠. 만들어 놓은 거를 좀 서비스로 좀 나가는 근데 거고. 뭐 그렇다고 맛이 뭐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전문가들만 조금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야채 상태 뭐 이 정도. 그래서 고객들도 워낙 대중적인 음식이나 다 알 겁니다. 그렇습니다. 짜장면 어차피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럼 간짜장은 아예 처음부터 다 만드는 건가요? 네, 간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짜장이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그러면은 3단계가 완성된 상황이면 한 1.5단계 정도까지만 진행을 해서 이제 밭에 놔두고 나머지 1.5단계는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때 뭐 양파 넣고 그렇죠. 양파 넣고 뭐 해서 최대한 간짜장을 즉석에서 만든 그 느낌으로 내주는 그러니까 거고. 짜장에 대한 초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기존에 만들었던 걸 좀 어느 정도 소스를 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탕수육도 많이 나가죠. 탕수육이 뭐 실질적으로 뭐 원탑입니다 거의. 모든 세트 메뉴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탕수육도 미리 좀 초벌을 해놓나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우선은 교육을 드릴 때는 이제 맛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부터 뭐 초벌을 하라고 이제 가맹점주한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워낙 이제 주문량이 많다 보니 스스로도 초벌을 하기도 하고 저희 중동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주말 같은 경우는 무조건 초벌을 합니다. 그렇죠. 초벌하고 한 번 더 뭐 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잘 나가는 메뉴가 뭐예요? 이제 탕수육 그리고 우삼겹 짬뽕 뭐 이런 쪽이고 두 번째가 이제 덮밥류. 그러니까 고객들이 이제 아무리
중식을 자주 찾는다고 한들 면을 오늘 먹고 내일 먹기가 부담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면을 먹었으면 내일은 밥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메뉴의 다양화로 풀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덮밥류 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덮밥류 중에 기존의 중식집에서 아마 제육덮밥 이런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퀄리티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시켜 먹어본 적 있지만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생각한 게 이제 돼지고기 대신 이제 소고기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차돌덮밥으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좀 나름대로의 시그니처입니다. 그리고 맞아. 요즘은 어차피 배달 어플 통해서 주로 많이 주문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문이 거의 배달 어플로 나오나요? 전화 주문도 좀 받고 그러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 주문 세대가 아니었어요. 창업 시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100% 다 배달 앱이고요. 배달 앱.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매출에 좀 기대를 하는 게 중식 시장은 아직도 그래도 전화다 이런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화 주문 하나도 없이 월 1억 5천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화 주문 아예 안 받으세요? 1도 그냥 아예 오질 않습니다. 오질 않고. 아예 뭐 한 통화라도 뭐 클린 전화는 와도 클린 전화 와도 전화 주문은 없어요. 전화 주문은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게 세대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그 전화로 시키는 아직 중식의 그런 그 비율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배달 어플에 뭐 깃발 꼽는다거나 그런 광고는 어느 정도예요? 실제로 이제 초반에 저희가 본사에서 이제 추천하는 거는 아무리 중식 수요가 높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10개 정도, 10개 정도. 하면서 2달의 간격으로 보면서 2개씩 줄여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올렸다가 그렇죠. 뭐 찜이라든가 뭐 리뷰 많았을 때는 좀 줄여나가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전략. 그러면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쿠팡이츠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은? 현재는 지역별로 좀 쿠팡이츠나 배민원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또 배민이나 요기요가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이 높은 데가 이제 각각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사가 어쨌든 시장 조사를 해서 이쪽은 배민이다, 이쪽은 요기요다. 물론 다 들어가긴 하지만 어느 쪽에 좀 더 집중 투자하냐, 광고비를 그런 쪽으로 좀 시장 조사를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탕수육 굉장히 좀 많이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탕수육 같은 경우는 기성 제품을 뭐 냉동 제품을 쓰는 건가요? 매장에서 즉석으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성 완제품을 쓸 수는 없어요. 저희도 뭐 시험을 해봤는데 고객들한테 요식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음식을 판매하고 제조 분류를 기대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기성 제품은 맛이 좀 떨어진다. 많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단가는 좀 어때요? 단가 같은 경우는 기성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한 2.5배 정도. 기성 제품이 더 비싸고. 그렇죠. 훨씬 비싸죠. 들어간 거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국내산 등심고기, 그래서 뭐 물론 안심이나 이런 고기가 더 이제 품질이 좋다고는 평가가 돼 있는데 뭐 기존의 등심고기로 저희가 이제 국내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등심. 원래 그러면 탕수육을 안심도 하고 등심도 하나요? 이제 안심하는 곳들은 이제 냉장으로 이제 된 고기로 이제 국내산 안심을 쓰시는데 그런 데는 이제 실질적으로 로스율도 많이 생기고요. 뭐 품질적으로는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창업자들의 이제 입장에서는 로스율이라든가 관리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계산해서 저희는 이제 등심고기로 맞춰서 이제 쓰고 있고요. 등심을 보면 밑간이나 그런 건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밑간이나 뭐 계란 풀고 뭐 파우더에 그 감자 전분에 뭐 이것저것 넣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식의 한 부분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찌됐든 인건비를 조금 절감하고 최소화로 가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전용 파우더에 이런 밑간 부분이나 이런 게 다 잘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냥 그 파우더를 넣고 그냥 바로 반죽해서 묻히게 그런 느낌으로 그냥 치킨 튀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드는 튀김류라든가 면 같은 경우는 홀에 있는 알바 친구도 오전에 가르쳐 놓으면 그 다음에 바쁘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중국집 보면은 아예 진짜 뭐 치킨집 같은 경우 대부분 배달된 많이 쓰는데 직접 고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그렇죠. 어떻게 주로 운영하세요? 저희도 이게 참 처음에 고민이었고 힘들었어요.
중식집 하면은 어쨌든 속도전이고 이미지가 이제 빨리 쳐야 된다는, 배달을 빨리 쳐야 된다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 고민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달 대행 업체도 한 10군데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비교도 해보고 미팅도 해보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저희 중동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배달 대행 업체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가 돼서, 뭐 저희도 처음에는 이렇게 자체 기사를 썼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력 관리죠. 인력 관리 부분에서 너무 어려웠고 출퇴근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 기사분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대행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배달 주문수가 중식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행 회사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다 없다를 이제 판단을 하세요. 무작정 급하다고 해서 이제 창업자들이 대행 회사들을 아무데나 이제 컨택해서 아니면 그 동안에 이제 요식업을 하시면서 한식을 하실 때 있었던 대행 회사 그냥 쓰던가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점심 타임이라든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주문수가 나왔을 때 지금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쪽 상담하시는 뭐 팀장급이라든가 대표급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중식이고 주문수가 이 정도 나올 건데 이걸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서로 이제 오케이가 됐을 때 해준다고 하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래서 중식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아무래도 면이기도 하고, 그쵸, 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속도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동네에서 나름 먼저 분석을 먼저 하실 때 무조건 그쪽 쪽에는 기사가 많다고 하더라도 창업자께서 동네에서 한 1등에서 한 3등 정도 그 정도 기사를 보유한 대행 업체에서 선택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럼 기사가 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중식이라고 하면 대행 업체 쪽에서 자기들이 못한다라고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많아. 왜냐하면 그 정도로 주문수가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해가 돌아가면 뭐 썩 좋을 것도 없거든요. 그쪽에서도 다 손해배상이 되고 하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꼭 창업자가 먼저 그 동네에서 나름 이름값 좀 한다는 그런 회사들을 먼저 알아보셔서 우리가 중식인데 하실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꼭 판단하셔야 돼요. 찾아가서 좀 얘기해봐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앞으로 이게 뭐 중국집을 뭐 체인점 말고 뭐 개인 매장도 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중국집 창업하실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줄 만한 얘기 좀 있으실까요? 우선은 제가 처음에 중식을 선택했을 때 그런 좀 느낌이나 어떤 시장 조사를 했던 거에 대해서 뭐 브랜드랑 상관없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랬던 것 같아요. 중식을 이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브랜드랑 상관없이 중식의 매력은 뭐냐면 내가 뭐 요즘에 워낙 배달 업체에서 경쟁이 심하잖아요. 치킨 브랜드뿐만 아니고 피자 뭐 엄청 경쟁이 심한데 중식은 제가 경험했던 걸로 봐서는 수요가 더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높고, 저희 뭐 모르지만 중식집에 한 번씩 전화해서 언제 오나요 이렇게 전화해 보신 적 많잖아요. 그만큼 어쨌든 뭐 중식의 수요가 훨씬 높고, 그리고 배달 경쟁 웹상에서의 경쟁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심하지가 않아요.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심하지 않다고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중식의 배달 어플을 지금 당장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다 평점들이 낮습니다. 낮은데도 주문수는 또 높아요. 그래요? 이런 업종이 과연 중식 말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매력은 또 안정적인 매출이죠. 대중적인 메뉴. 대중적인 메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맥시멈이 오늘 뭐 5천 정도가 이번 달에 나왔다. 그러면 중식은 다음 달에 5천부터 이렇게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계속 좀 올라간다. 중식은 1년 장사가 아니에요. 크게 길게는 뭐 10년, 20년까지도 볼 수 있고, 뭐 최소 5년 이상의 장사기 때문에 지금 잠깐 뭐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런 그런 업종보다는 아무래도 중식은 큰 돈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창업시장에서 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얘기 좀 잘 나눠봤고요. 한번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 되면 중동 한번 놀러 갈게요. 꼭 제가 맛있는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예, 이상 장사의 달인에서 송하용 사장님을 모시고 중국집 창업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